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7일 오후 5시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큰 논란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의 유신 시대입니다. 이 유신 시대를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로 갈려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2012년 9월에 5.16과 유신은 잘못되었다는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딸이 사과를 할 자격이 있느냐? 없죠. 딸이 어떻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를 합니까? 아버지의 잘못이 있다면 아버지가 사과를 하든지, 사과가 불가능할 때는 그 일을 같이 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업자가 해야 됩니다. 딸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할 자격이 없고, 그때 저승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도 아닌데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한 거죠. 사실은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그때 느낀 심정이 저런 식으로 해서 당선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 하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유신 시대에는 긍정해야 합니다. 유신 시대 때 언론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다소 제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국력을 조직하고 능률을 극대화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밀어 올릴 수 있었던 이 장점이 더 크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18년 중의 7년, 이것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있었던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책임을 졌습니다. 그게 바로 11.6 사건입니다. 11.6 사건이 유신시대의 짐을 박정희 대통령이 지고 저승으로 간 거죠. 유신시대 때 이룩한 수많은 업적 중에서 제가 꼽으라면 첫째, 중화공업 건설입니다. 세계 5대 공업국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입니다. 농촌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체제를 만들어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4대강 유역 개발입니다. 그래야 10개의 댐을 10년 동안 만듦으로써 용수 부족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에 2,500만 명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꼽으면 뭘까요? 원자력 발전 산업입니다. 자, 그런데 흔히 이 식자우환이라고 하죠. 너무 많이 아는 척 해가지고 이 골치가 아픈 지식인을 식자우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배운 무식자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박정희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희는 5.16을 일으킨 거, 그리고 유신을 일으킨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이걸 경제 발전을 시켜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다.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5.16과 유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었습니다. 박정희는 한 번도 5.16과 유신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뭘로 알 수 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쓴 일기에 다 나옵니다. 1989년 초에 박근혜 씨가 저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일기, 전부 다는 아니고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전부 다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일기 중에 일부를 저한테 열람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복사를 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의 3월 5월간 조선에 박정희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박정희 대통령의 5.16과 유신에 대한 생각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 오늘이
10월 17일 바로 48년 전, 세월이 그렇게 벌써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8세기, 그러니까 8주년, 48주년 유신 기념을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추종자들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그 기분을 살려서 박정희는 5.16과 17일, 10월 17일 유신 선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육성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976년 5월 16일 박정희는 5.16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976년 5월 16일 일요일 흐림 5.16 혁명 15주년 15년 전 오늘 새벽에 이 나라의 젊은 군인들이 기울어져가는 국군을 바로잡기 위하여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고 굴게 오늘 새벽 동력히 틀 무렵 혁명군 부대가 결사의 각오를 굳게 간직한 채 새벽 바람 찬 이슬을 마시며 숙연히 한강대교를 도강했다. 고요히 잠든 수도 서울은 역사의 새로운 장이 바뀌는 이 순간까지 정막 속에 초여름의 피곤한 잠을 이루고 있다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부패와 부정과 무능과 안일, 정체와 무기력으로 기식암암하던, 기식은 숨을 죽이고 뜻입니다. 한자입니다. 기식암암하던 이 사회에 새로운 활력소와 소생의 숨소리가 흘러나오고 몽롱한 깊은 잠결에서 잠을 깨고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오전 5시 국영방송을 통해서 혁명 공약이 전파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새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혁명은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줄기차게 진행 중에 있다. 가지가지의 고난과 저항과 회의 포편을 들어가면서 5.16의 완성은 우리나라를 선진공업국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자주국방 자립경제를 달성하여 평화적 남북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여야만 한다. 1980년대 초에는 이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5.16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뭐 죄책감을 느꼈다고요? 참. 1976년 10월 17일 목요일 말금, 어제 10월 6일 오후 3시 태국에서 어제 10월 16일 오후 3시 태국에서 무혈 쿠데타가 발생. 1973년 10월 학생들에 의해서 군정이 붕괴되고 그 후 불안과 혼비를 거듭하면서 민정의 출범을 보아서라 결국은 민정이 붕괴되고 다시 군정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개발도상 국가에 있어서 서구식 민주주의가 활착을 하자면 얼마나 힘이 들고 지난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실증한 셈이다. 그 나라의 실정을 무시한 형식만의 모방은 10중 8구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뼈저린 체험을 했고 또 다른 나라의 예를 수없이 보아왔다. 특히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는 나라에서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성장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유신체제는 이러한 귀중한 교훈에서 우러나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가 유신체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데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도입했다가는 다른 나라들처럼 쿠데타가 일어나고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안 된다. 우리는 자유를 다소 제한하더라도 경제발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평화적 통일을 나아가야 한다는 대전략을 가지고 10월 유신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97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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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흐림, 아까 말씀드린
그 날짜가 조금 틀렸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한 일기는 1976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10월 7일. 날짜가 좀 틀렸습니다. 10월 17일 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76년 10월 17일 일요일 흐림, 박정희의 일기입니다. 10월 유신 4주년이 된다. 유신 4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과거 10년 내지 20년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 정부와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그동안 73년 말부터는 유류 파동으로 시작된 국제경제의 일대 불황이 있었다. 75년 초에는 인도 진압 반도의 비극이 있었다. 북괴의 남침 땅굴 발견도 이 기간 중에 있었다. 8.18 판문점 만행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국력을 선장시켜왔고 주변 정세의 격변과 북한 침략 집단의 집요한 도발과 위협에 미동도 하지 않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훨씬 더 튼튼하게 다져놓았다. 우리의 방위산업도 괄목할 만큼 발전 성장하였다. 우리의 경제 발전은 국제사회에서 경의의 대상이 되고 개발도상국 중의 모범국가로서 선전이 되고 있다. 그 원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대 자각과 단결과 땀 흘려 일한 노력의 대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건설의 성장의 결과는 값진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다. 하늘은 한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고 개척하겠다는 결의와 노력을 경주할 때는 반드시 그게 응분한 보상을 준다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 농촌사회에서 5천년의 유산인 가난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고 새로운 생기 약동하는 농촌 모습으로 달라져 가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성과이다. 농민들이 의지와 의욕과 노력의 대가가 농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의 의지와 의욕과 노력의 대가가 농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0월 유신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우리 국민 전체의 결단이었다. 새 역사의 출범이었다. 근면자조 협동하는 데에서 새 역사가 하루하루 창조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단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야 한다. 밝은 내일은 반드시 도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1979년 10월 17일에는 어떤 일기를 썼을까요? 1979년 10월 17일은 부마 사태로 해가지고 아주 전국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유신 선포 7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으나 부산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부산 지역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바로 10월 17일 운명의 밤에.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짧은 일기를 남겼습니다. 아마 좀 길게 쓰고 싶었지만 그때 상황이 아주 긴박했습니다. 그 9일 뒤에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시해당합니다만은 그래도 일기를 썼어요. 이 마지막 일기는 아니죠. 마지막 유신에 대한 일기입니다. 7년 전을 회고하니 감회가 깊으나 지나간 7년간은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일부 반체제 인사들은 현 체제에 대하여 집요하게 반발을 하지만 모든 것은 후세의 사가들이 공정하게 평가하기를 바랄 뿐이다. 요 앞선 일기보다는 상당히 조금 자신감을 상실한 듯이 보입니다. 당당하게 유신의 성과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반체제 인사들의 비판을 상당히 수용해가지고 그렇다면 후세의 사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후세의 사가들이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난 것이 이분의 마지막 유신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마 학자들에게 맡기면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맡기면은 그 평가는 긍정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유신 시대를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박근혜 씨가 당선되기 위하여 5.16과 유신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박정희를 변호하겠습니까?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은 되었지만 결국 좌파들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집권 세력이 분열되고 해서 탄핵 그리고 수사, 지금 2017년에 구속된 이후에 18년, 19, 3년 넘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역사적 정당성을 권력자가 지켜내지 못하면은 권력도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